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안녕하세요.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의 치우입니다. 아직도 춘배를 누구를 롤모델로 했냐, 어디 사냐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지는. 어제는 부동산의 가격을 띄워줬던 동지가 오늘은 적폐청산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너무나 확확 바뀌니까 저도 어떻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마키아벨리가 그랬죠. 군주론에서. 군주는 남의 재산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부모의 죽음은 잊을 수 있어도 재산 상실은 절대 잊지 않는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카페에 현미경에 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또 어떤 때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과연 정의가 먼저인지 아니면 재산 상실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큰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갭 투자에 관해서 물어오신 분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잘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갭 투자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갭 투자는 꼭 수도권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또 그런 원칙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자꾸 똘똘한 한 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지를 쳐야 되는 것인지, 지방은 정말 답이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방에도 아파트는 많이 있는데 갭 투자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도 돼요. 제약을 두는 곳은 아니니까.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아파트도 많이 있고, 또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으로 비싼 아파트도 있고, 새 아파트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저는 갭 투자의 시각을 조금 달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 갭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된다. 근데 지방 아파트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근데 지방은 수도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확확 오르고 확확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실속은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허름한 아파트를 사요. 꼭 허름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10평대를 좀 즐겨 사는 편이에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10평대 아파트는 15평? 그런 아파트는 조금 싸게 산다면 5,200? 5,300? 이쯤에 사요. 수리비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00만원, 갭으로서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죠. 사실상 500만원 갭 차이가 나는 그 아파트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데,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처럼 확확 오르지는 않지만 이게 나름대로 은근 쏠쏠한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 돈은 5천만원이 들어가요. 물론 그렇게 안 들 수도 있고, 더 저렴하게 사면 더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이 거의 10%? 세입자가 한 5%인가 10%인가 내고 나머지는 LH 자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세입자는 주택공사의 자금을 빌려다가 그 이자만 내면 살아요. 그 이자만 내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그 이름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2년이 지나도 집값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 아니야? 크게 변동은 없어요. 올라봤자 500만 원이죠. 그런데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15평짜리를 두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형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1년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도 자기 돈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걸 우습게 알아요. 또 사실상 LH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부모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집들을 선호하게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없앨 수가 없죠. 그 아파트를. 없애면 거의 뭐 도시 빈민이 늘어나니까. 또 아시다시피 15평짜리 아파트를 때려 부시면 다시 15평을 짓지 못하죠. 건설사 마진 때문에. 거기가 대규모예요. 대규모. 대규모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입지도 좋아요. 그런 아파트가 갭투자로 하기에는 크게 주목을 안 받지만 쏠쏠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면 내 원금을 다 뽑으니까요. 500만 원씩 해서 10개를 샀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인데 2년 지나서 딱 5천만 원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한 채당 500만 원씩 해서 거의 올라가죠. 이런 것이 갭투자의 또 하나 묘미지 지방은 안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군데는 제가 사는 지역 바로 옆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뭐 그 아파트도 15평은 아니고요. 24평 뭐 이렇게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뭐 3억 좀 넘을 수도 있고 3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는 기껏 해봤다 9천만 원? 이쪽 저쪽이면 사요. 수리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한 700? 600? 이 정도 갭 차이면 24평 아파트를 하나 내 걸로 만들 수 있죠. 여기도 한 7, 800 이쪽 저쪽이면 갭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사는 수요층하고 저 신규로 들어가는 아파트 수요층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뭐 무조건 지방에서 하면 망하고 서울에서 하면 성공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뿐이지 갭 투자를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또 부동산 투자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갭 투자 적격 지역은 인구수와 세대수 또 그런 게 동시에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하고 인구 유입이 돼야 하고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그런 도시여야 한다. 그런 도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도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된다고 해서 갭 투자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향성을 잘 설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뭐 방향성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안 된다고 미리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이런 지역의 아파트는 10개를 가지든 20개를 가지든 30개를 가지든 주목을 안 하죠. 서울처럼 확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겨우 물가 상승률이 기인해서 오르다 보니까 지방에서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수요층이 받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막 회전이 확확 돌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만이 갭 투자의 진리인 것처럼 할 수는 없죠. 갭이 난다고 해서 갭이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갭이 크게 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관점과 현재보다는 좀 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지 무조건 이쪽은 안 되고 무조건 저쪽은 되고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항상 남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볼일 못 보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인구 유입, 기업도시, 혁신도시 아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혁신도시도 갭 투자의 광풍이 한번 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갭 투자를 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누구에게 주목을 받고 어느 게 들어가는 쪽에 그런 쪽에 갭 투자가 과연 좋냐라는 거에 의문점이 좀 찍혀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꼭 수도권이 몰려 있어서 갭 투자가 잘 된다라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갭 투자를 전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요. 지방도 돈이 돌고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무조건 수도권이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집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적폐로 몰리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집값을 받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역군들이었었어요.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적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갭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 좀 아시고요. 비싼 아파트만 갭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방이다 서울이다 이런 걸 보지 말고 수요층을 좀 보시면 됩니다. 꼭 그 수요층이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없는데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많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 투자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른 거니까요. 봄이 오려면 먼 것 같아요. 많이 춥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시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놨어요. 들어오셔서 또 많은 이야기,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